네, 아이템 47 반환 타입으로는 스트림보다 컬렉션이 낫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소 시퀀스 반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소 시퀀스는 일련의 원소들을 말하는데요. 인트 원소 시퀀스라면 1, 3, 5, 7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객체 원소 시퀀스라면 의미 있는 여러 개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소 시퀀스를 반환하는 메소드는 매우 많은데요. 이때 원소 시퀀스를 반환할 때 가능한 타입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원소 시퀀스의 반환 타입으로는 자바 8 이전까지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컬렉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 타입으로 원소 시퀀스를 많이 반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터러블 타입으로 원소 시퀀스를 반환하는 것으로 원소 시퀀스가 for each에서만 쓰이는 경우, 아니면은 원소 시퀀스가 일부 컬렉션 메서드를 구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타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열 타입으로 원소 시퀀스를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 원소가 기본 타입인 경우나 성능에 민감한 경우 이 배열 타입으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바 8에서 스트림이 나오면서 원소 시퀀스 반환 타입을 결정할 때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원소 시퀀스를 반환할 때는 당연히 스트림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림은 반복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왼쪽 코드가 반복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이터러블 인터페이스인데요. 아이터레이터, 포리치, 스플리터레이터 메서드라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두 개 코드가 있는데요. 위에 코드는 스트림 인터페이스이고 그 아래는 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익스텐드한 베이스 스트림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두 개의 코드를 보면은 아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에 있는 세 가지 메서드가 모두 있습니다. 즉, 스트림 인터페이스에는 아이터러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가 전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복을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시 코드를 보면 스트림은 베이스 스트림만 익스텐드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림 인터페이스는 아이터레이블 인터페이스를 익스텐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림을 반복과 알맞게 조합해야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소 시퀀스를 사용할 때 무조건 스트림만 사용한다, 반복만 사용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에는 스트림, 어쩔 때에는 반복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개발자가 스트림과 반복 동시에 갖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스트림과 반복을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소 시퀀스를 스트림으로 반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반복도 같이 사용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때는 아래와 같이 이 두 단계를 거쳐 사용한다고 합니다. 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코드처럼 여기 process handle.all process 메서드는 스트림을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반환한 스트림에 아이터레이터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메서드 참조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형 변환을 해줘야 컴파일 오류 없이 스트림을 이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본 두 가지 단계가 이 두 가지 단계였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스트림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코드가 너무 난잡해지고 직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와 같은 상황일 때 어댑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트림을 반복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 메서드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메서드가 아니라 스스로 구현해 사용해야 하는 메서드입니다. 어댑터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스트림 타입에서 아이터레이블 타입으로 중개하는 어댑터 메서드를 아래처럼 구현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댑터 메서드를 사용하면 나와 있는 코드처럼 스트림을 반복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을 받아 아이터레이블로 변환하는 어댑터 메서드를 통과해 스트림을 쉽게 for each 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황으로 원소 시퀀스를 아이터레이블 타입으로 반환하는 상황인데요. 이때도 이 반환한 원소 시퀀스를 스트림에서 처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역시 어댑터 메서드를 구현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 어댑터 메서드도 자바에서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이터레이블 타입을 스트림 타입으로 중개하는 어댑터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구현하면 되고, 역시 이 메서드를 구현하고 이전처럼 아이터레이블 타입을 넣어 스트림을 변환한 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림과 반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렵고 번거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개 API를 작성할 때 원소 시퀀스를 반환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원소 시퀀스를 스트림에서 사용할지 반복문에서 사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 API에서는 이런 사용자들을 모두 배려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두를 배려할 수 있을까요? 스트림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인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스트림, 반복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아이터레이블 인터페이스 하위 타입으로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스트림 메서드를 제공해서 스트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반복과 스트림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공개 API의 원소 시퀀스 반환 타입은 컬렉션이나 그 하위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환하는 원소 시퀀스의 크기가 작다면 앞에서 말한 표준 컬렉션 구현체로 원소 시퀀스를 담아 반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 리스트, 해시 셋 등이 있겠죠. 하지만 반환 원소 시퀀스의 크기가 크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표준 컬렉션 구현체는 모든 원소를 메모리에 한 번에 저장해 원소 시퀀스의 크기가 크다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메모리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 원소 시퀀스의 크기가 크다면 표준 컬렉션 구현체로 반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 시퀀스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환 시퀀스의 크기가 큰 경우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전용 컬렉션을 구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환 시퀀스가 크기가 크지만 표현을 다르게 바꿔 간결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멱집합 반환 예시를 보겠습니다. 원소 개수가 n개라면 그런 집합의 멱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됩니다. 이 모든 멱집합을 반환하는 시퀀스는 크기가 매우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멱집합의 표현을 다르게 바꿔 간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멱집합 각각을 이진수로 매핑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진수로 매핑하는 전용 컬렉션을 구현하면 2의 n승계 셋 객체를 n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는 전용 컬렉션을 구현한 코드인데요. 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큰 반환 시퀀스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크기를 작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전용 컬렉션을 구현해 사용하고 그 전용 컬렉션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abstract list로 쉽게 전용 컬렉션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 시퀀스가 큰 경우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요. 앞에서 전용 컬렉션을 구현하라고 했는데 이 전용 컬렉션을 구현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컬렉션을 구현하는 것보다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바꾸는 단순 구현이 더 쉬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것을 구현하고 스트림으로 반환 시퀀스를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리스트의 부분 리스트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역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리스트가 있다면 부분 리스트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개로 반환 시퀀스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때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의 구현이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한 후 그 스트림을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왼쪽의 코드가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코드인데요. 역시 이것도 이 코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것이 쉽다면
스트림으로 변환해서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아이디어는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원 시퀀스가 큰 경우 해결책에 대해서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환 시퀀스가 큰 경우에는 표준 컬렉션 구현체로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부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용 컬렉션을 구현해서 반환하거나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해서 반환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반환 시퀀스 반환 타입이 스트림인데 반복 사용이 필요하거나 반환 시퀀스의 반환 타입이 아이터러블인데 스트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댑터 메소드를 구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클라이언트의 코드가 더러워지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 시퀀스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반복과 스트림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 컬렉션 구현체로 반환 시퀀스를 반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환 시퀀스의 크기가 큰 경우는 표준 컬렉션 구현체를 사용할 수 없었죠. 따라서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변환해서 반환하거나 전용 컬렉션을 구현해서 반환하는데요. 거의 전용 컬렉션을 구현해서 반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역시 코드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앞서 본 어댑트 메소드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트림과 반복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반환 시퀀스의 크기가 작으면 표준 컬렉션에 담아 반환하고 반환 시퀀스의 크기가 크다면 전용 컬렉션 구현을 고민해 전용 컬렉션을 반환하고 컬렉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스트림과 아이터러블 중 자연스러운 것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